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 강요들의 과거사 망언과 독도 도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김지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올해 들어서 유독 더 잦은 것 같은데 특히 아베 내각이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강요들의 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 나치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꿨다면서 나치의 수법을 배우면 어떤 거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철회하기는 했지만 나치 독일처럼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는 그의 발언은 일본 스스로 침략의 역사를 참여하지 않는 말이며 그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시모무라 문무과학상은 우리 국민의 문화 수준을 폄하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동아시안컵 한일전에서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붉은 악마의 현수막에 대해 그 나라의 민도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의 발언은 2007년 관방장관 시절에도 있었는데요.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모가 딸을 파는 일만 있었을 뿐이라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지난 6일 보도에도 일본 정부가 우길기에 사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YTN은 일본 강요들의 망언과 관련해 심층 보도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강요들의 극우 정치인들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이웃나라 국민을 함부로 폄하하는 발언은 현 사태에 대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만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진정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전달 보도에 그치지 말고 이 대안 제시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 이런 주문이신데 네. 김재정 기자 어떻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의식을 망각한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YTN은 국내 많은 언론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치인들의 이 같은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보도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범죄를 미화하는 주요 인사들의 몰지각한 발언이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잊혀지지 않도록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되짚어보고 경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단순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에서 나가서 이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고 또 어떤 맥락에서 발언이 나왔는지 일본 내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현재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는데요. 일본 고위급 인사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난 4월 정부가 아소다로 부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 계획을 취소한 이래 한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이후 두 번째 순방지로 일본을 선택했던 것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두 번째 순방지로 중국을 다녀왔고 아직까지 일본 방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부 브리핑 때 보면 일본 기자들의 한일 관계 개선 여지를 묻는 질문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때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 꾸준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확고한 입장도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망언을 접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를 먼저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보도도 일본의 망언을 소개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YTN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왜 지속적으로 이런 망언을 이어가는지, 최근 보이는 우경화 심화 경향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분석하고 일본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도 마련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의도와 국제사회의 움직임, 또 우리의 대응 전략 등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또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이 일본의 이러한 역사 왜곡 행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보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정남 평가원님 또 이 독도 도발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일본 정부는 독도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3월에 일본 외무상이 의회 연설에서 2년 연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 최근 보도에서도 일본 내각부는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처음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독도의 일본 명칭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4.5%였고 이들 중 일본 고유 영토라고 답한 사람도 61%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홍보의 결과로 판단되며 이를 더욱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 일회성에 머물지 말고 홍보 전략과 예산을 점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회는 그 내년도 외교부의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8.1%가 감소한 34억 6,700만 원의 정부 내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YTN은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돼 왔습니다. 일본이 독도 관련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부의 재정 절감을 이유로 영토 주권을 사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 독도 망언이나 역사를 왜곡하면 그리고 도발을 계속하면 증액하고 또 도발이 없다면 신경 쓰지 않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그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도 관련 예산 삭감 보도에 좀 소홀했다 이런 지적이신데 네. 김 기자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더욱 기치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발표해서 홍보에 이용하려는 경향까지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타국의 영토에 대한 타국의 영토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자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어느 국민이든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색채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 61%가 일본 영토라고 대답을 했죠. 이 응답 수치가 과연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지도 의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일본의 여론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대표성과 객관성 등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결과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런 허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일일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허술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객관적인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목적보다는 자국민에게 독도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홍보하고 또 이런 결과를 거듭 발표함으로써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언론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보도하기보다는 허점투성이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일본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했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니 그러지 못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발표, 또 우리 정부가 일본 공사를 초치하고 엄중 항의하는 사실만 이제 보도를 했고요. 심층 보도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표면적인 일본의 행태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발전시켜서 이런 부분도 전달해서 시청자들이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독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본이 대내외 홍보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우리 홍보 예산이 부족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은 분명히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산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의 과정을 잘 지켜봐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순히 관련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편성이 되고 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대로 일본의 도발 수위와 빈도에 따라 국내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이 널뛰기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예의주시하면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그리고 독도 도발, 반성커녕 노골적으로 군국주의의 향수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 이웃의 모습입니다.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경찰청에서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till some cover share some skin. Clouds are shrouding us in moments unforgettable. You twist to fit the mold that I am in.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ke it's hard to do. I would gladly hit the road, get up and go if I knew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someday it will lead me back to you. Someday that may 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All I call her.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판도사와 한국의 맛에 대한 김효정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효정입니다. 8월 중순을 향해 가는 지금 몸도 마음도 쉼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광고 문구가 있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은 당신도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떠나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방송도 이맘때면 어디론가 떠나고픈 시청자들을 위해 즐겁고 신나는 정보를 많이 다룹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화면들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는데요. 하지만 시청자의 바람만큼 알찬 정보를 주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 아이템들이 지난주 마이TN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다루어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도사입니다. 여름 특집 2탄으로 피서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뤘는데요. 1, 2주 정도 일찍 방송되었다면 좋았겠지만 피서를 계획하는 분들이나 다녀온 분들에게 두루 해당되는 정보를 담았다는 점에서 일단 시의성이 돋보였습니다. 저렴하게 피서를 즐기는 법과 휴가철 조심해야 할 것, 그리고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피서법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산과 바다의 피서 비용과 즐길 거리들을 꼼꼼히 비교해 주어 알뜰 피서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각종 수상 레포츠 강습과 요트 타기,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한강의 색다른 매력을 소개해 멀리 떠날 수 없는 분들에게 정보를 주고자 했는데요. 다만 이러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데만 그쳐 정보의 유용성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리포트 말미에 7월 20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한강 행복 몽땅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즐거움이 있는 행사인지 간략한 소개마저 없어 무성의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피서지로서 한강의 매력을 소개하고자 했던 만큼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정보 전달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날 판도사에서 다룬 내용 중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라는 판도사만의 차별성이 드러난 아이템은 두 번째 아이템이었는데요. 휴가철 조심해야 할 것 중 특히 피서 후 체크해야 할 질환을 다룬 팁이 돋보였습니다. 물놀이 계획이 있다면 면봉으로라도 귀를 후비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과 물놀이 후 어린이들에게 피부 농가진이 많이 나타나니 주의하라는 당부는 눈여겨볼 만한 정보였습니다. 독성이 강한 말벌과 해파리에게 쏘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은 쏘이고 난 후 응급처치에 대한 안내가 없어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는데요. 예컨대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물이 아닌 바닷물로 씻어내라고 지나가듯 언급하고 말았는데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알려주었더라면 올바른 응급처치에 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프로그램은 한국의 맛입니다. 녹차의 천국 전남 보성의 밥상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휴가지 선택에 있어서 볼거리, 즐길거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먹을거리라는 점에서 여름 아이템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녹차 먹인 돼지고기인 녹돈과 녹차 요리 전문점, 그리고 벌교 꼬막을 소개했는데요. 몰랐던 보상 음식의 참맛을 알려줄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11월에서 3월이 제철인 꼬막을 한여름인 지금 소개하면서 다양한 꼬막 요리를 맛보러 오라고 한 것은 계절감이 떨어졌는데요. 대신 녹차를 활용하거나 첨가해 다양한 녹차 요리를 만드는 법과 그 맛을 소개했다면 한결 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성 아이템의 특성상 매해 새로운 정보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13년 올해의 정보를 담았다는 참신한 기대감과 신뢰감은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판도사에서 저렴한 숙박을 위해 텐트 숙박을 제안하고 국내 텐트 시장이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텐트 선택 요령이나 안전한 이용 등에 관한 추가 취재가 없어 공허한 정보에 그친 점이 그 아쉬운 예입니다. 한국의 맛의 경우도 어느 고장 하면 무슨 요리 하는 식으로 의뢰이 떠올리는 아이템에만 머물러 있을 거라면 굳이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할애해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묻고 싶었는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움을 찾듯 비슷한 아이템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눈을 돌리려는 제작진의 노력과 성의를 마이티엔에서 더욱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TV 뉴스에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그래픽과 자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YTN 뉴스를 보는 도중에 틀린 글자가 종종 눈에 띄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 YTN에서는 국내 한 대기업이 중소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갑의 횡포를 고발했습니다. 리포트 도중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력의 비용을 분담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그래픽으로 나왔는데요. 이때 갑을 관계를 말하는 갑이 아니라 가격을 나타내는 갑자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조간신문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미디어 브리핑에서도 열쇠진, 전면 허용 등 두 군데 틀린 글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날 날씨 관련 뉴스에서도 랜턴, 바닥 등 두 군데 틀린 글자가 발견됐습니다.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글자 한자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6일 갑작스런 폭우와 관련해 기상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대담을 했는데요. 클로즈업된 앵커 얼굴 화면에 출연자의 이름 자막이 대담 지문과 함께 나왔습니다. 앵커의 이름을 잘 모르거나 공공장소 등 실외에서 자막만 본 시청자들은 앵커를 출연자로 오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날 투나잇 브리핑에서는 뉴스 화면과 자막이 일치하지 않고 계속 엇갈려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관련 자막이 나오고 또 해수욕장 몰카 범죄 보도 시 청와대 오자회담 관련 자막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밤 프로야구 경기 진행 상황을 전할 때도 취재기자의 보도 내용과 자막이 서로 달랐습니다. 기자는 두산이 4대1로 앞서고 있다고 전했지만 자막에서는 5대1로 표기됐고
롯데가 5대2로 앞서고 있다고 전했지만 자막에는 5대3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YTN 아침 7시 뉴스인 뉴스7에서는 뉴스와 뉴스 사이에 이 프로그램에서 다룰 아이템을 예고하는 그래픽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뉴스 예고는 뉴스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낳고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화면 속에 잠시 뒤 뉴스7이라는 표기가 3번이나 나와 다소 산만한 느낌이 든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픽 문구를 좀 더 간결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로부터 언론 플레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는 어이지만 언론 플레이가 이제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흔히 여론몰이라고도 하는 언론 플레이는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언론의 기사화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언론 스스로는 항상 누군가 숨기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들여다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무엇을 전달하는 데 국한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여론이라는 무형의 결과물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은 급속히 증대되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특정한 조직이나 일부 영향력을 갖는 인물들이 언론에 미칠 수 있는 특권으로서의 언론 플레이가 이제는 대중화된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SNS 등 소셜미디어의 확산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2단계에 걸친 언론 플레이도 일반화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여론의 대중화 추진 이전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쟁점화하는 1단계 여론 조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권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2단계 여론 확대가 그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 플레이의 다양한 기법들이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침묵입니다. 은둔과 침묵 속에서 자신의 주장만 특정한 개인 매체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격한 언어로 지속적인 쟁점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퍼포먼스입니다. 심지어 이를 사전에 예고하고 보여주고 결과를 쟁점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류에 편승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불리한 이슈를 상쇄시키기 위해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그 결과 사회에서는 대화와 타협, 논의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언론 플레이는 언제나 타협보다는 강력한 자기 주장과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게 됩니다.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하죠. 언론은 사설을 통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지만 기사에서는 갈등과 대립을 소재로 다루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언론 플레이를 조장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는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어떤 정보를 접할 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는 수많은 언론 플레이 속에서 언론 스스로 엄격한 필터링의 주체로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언론 플레이가 홍보 전략으로 미화된 상황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고 있는 수동적 역할자로서 언론이 길들여진 것은 아닌지 경계심을 갖고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언론이 여론몰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결국 최종 피해자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